안녕하세요. 영어학생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IELTS 리딩에서 필요한 능력을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ELTS 리딩에서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문제를 갖다가 푸는지, 이 문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는 요령을 갖다가 가르쳐 드릴 텐데요. 쓸모있는 수업이 될 겁니다. 일단 여기 있는 1번 문제는 캠브리지 11권의 테스트 1에 나온 문제입니다. 요 캠브리지 11권의 테스트 1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문제들을 내가 풀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상상력을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oose no more than 2 words. 우선은 일단은 몇 단어까지 정답을 적게 되어 있죠? 2단어까지 적게 되어 있네요. 두 번째요. 제목은 indoor farming. 실제 파밍 자체를 우리는 아웃도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어에서 한다네요. 비닐하우스 같은 느낌인가요?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Some food plants, including blank, are already grown indoors.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대로 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풀 수 없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풀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nticipation이라는 관점에서 풀 수 있습니다. 예측이라는 단어죠. 볼까요? 어떤 음식 작물들. 음식 작물이라는 건 저는 강원도 출신입니다. 고로 제 머릿속에는 감자? 그죠? 자, 감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including 밑줄. 그러네요. including 포함해서라는 현재 분사입니다. 즉, 밑줄을 포함해서 어떤 농작물들은 already grown indoors. 벌써 실내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 인제도 추운 지역이어서 실내 재배하는 작물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작물들은 여러분들 놀랍게도 고랭지 채소도 처음에 파종하기 전에 비닐하우스, 즉 실내에서 재배합니다. 따라서 여기다 식물 이름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already, 이미 indoors, 실내에서 기르고 있는 식물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문으로 한번 갈게요. 1번 문제이다 보니까 본문의 제일 앞쪽에 분포하겠지요? 그럼 여러분들 본문 제일 앞쪽을 한번 쭉 읽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rop growing skyscraper 이렇게 있네요. By the year 2050 전 마음속에 어떤 걸 찾냐면요. 식물들을 찾고 있습니다. 식물들. 근데 이미 안에서 재배되고 있는 식물들이요. The Earth's population will live in urban centers. Applying the most conservation estimates to current demographic trends, the human population will increase by about 3 billion people by then. An estimated 1,000 hectares of new land, about 20% of larger than Brazil, will be needed to grow enough food to feed them. 이렇게 읽는 이유는요.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 여러분들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인도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Will be needed to grow enough food to feed them if traditional farming methods continue as they are practiced today. At present, throughout the world, over 80% of the land that is suitable for raising crops is in use. Historically, some 15% of that has been laid waste by poor management practices. What can be done to ensure enough food for the world's population to live on? 여태 것은요, 식물의 식자도 안 보이는데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죠. 답은 정해진 상태예요. 뭘로요? 식용작물로요. 그런데 해석이 약하신 분들도 여기까지 쭉 내려오면서 식용작물을 못 찾으셨을 거예요. 참고해 보시죠. 죄송합니다. 자, 더 읽어볼까요? 아무래도 한 단락 정도에 없었으면 그 다음 단락에 있겠죠. The concept of indoor farming is not new. Since hot house, 집이 뜨거워요? 이런 게 비닐하우스죠. Production of tomatoes, 리스닝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요. 왜 많이 나오냐고요? O 다음에 ES를 쓸 줄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한 거죠. And other produce는 여러분들 생산하다라는 뜻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뒤에 has가 나온 걸로 봤을 때 other produce는 명명백백히 명사인데요. 그럼 뭐요? 농작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농축산물이라는 뜻도 많이 있어요. 즉 농축해산물, 농축해산물 정도 됩니다. Has been in vogue for some ti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끝났네요. 여기서 두 가지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핫하우스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인도어라는 뜻입니다. 인도어. 자,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tomatoes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밑줄에 해당하는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무엇을 찾게 됐습니까? 밑줄 안에 들어갈 정답을 찾게 됐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밑줄에 나온 1번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다고 느꼈더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여기가 뭐라는 것을 anticipation, 예측할 수 있을 때요. 농작물일 때요. 그렇군요. 즉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를 갖다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느 정도의 문법적, 내용적 접근이 필요한 거죠. 뭐요? 문법적, 내용적 접근인 거죠. 자, 2번 갈까요? Vertical farms would be located in. 딱 봐도 어디요? 장소죠. 장소대에는 어떤 장소라고 했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동영상 강의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가장 콕 찍는 점은 at이에요. 중간 지점은 in이에요. 미안합니다. on이에요. 가장 넓은 점은 뭐예요? in입니다. 잘 느낌이 안 오실 겁니다. in 시드니 넓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on은 여러분들 거기에는 on George Street. S는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78 조지 스트리트. 뭐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점 공간이 작아지죠? 그렇다면 밑줄에 어떤 공간이 들어가요? 큰 공간이 들어가는 거죠. 큰 공간. 자, meaning that there will be less need to take them long distances to customers. 어디에 위치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vertical farm이라는 게. vertical farm, 수직 농장인데요. 뭐 살짝 아까 얘기했지만 스카이스크래퍼겠지만 이런 높은 빌딩을 짓나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월드타워라든가 한국에 있는 63빌딩이라든가 아니면 롯데 J타워 같은 것들을 짓는 거죠. 근데 순수하게 무슨 용으로요? 수직 농장용으로요. 그러니까 밑줄에 위치될 거여서 그게 의미하는 건 meaning that은 그게 의미하는 건 정도로 부드럽게 해석하시면 돼요. There would be less need. 필요가 적을 거예요. To take them. 이때 them이 뭐냐면 여러분들 실제 농산물이겠죠. 농작물을 갖다가 자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long distances. 장거리로요. to customers. 소비자들에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강원도 같은 데서 농사를 짓고요. 그걸 서울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길이가 자체가 long distance가 될 텐데 vertical farm은요. 그 위치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렇게 해석되는 분들한테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즉 도시에 있으나 또는 근교에 있으나 이런 느낌이 들어오겠죠. 근교에 있어서. 도시나 도시 근교에 있어서 그래서 멀리, 소비자들에게 멀리까지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소비자들 사는 곳에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자, 똑같은 느낌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1번 다음에 2번이 나올 거니까 처음부터 읽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조금 전에 1번이 나왔던 부분으로 와서 1번 밑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토메이토즈였죠. 여기 1번이었죠. 이제 요 밑으로 모든 문제 순서대로 나오니까 장소를 찾으면 됩니다. 자, what is new is the urgent need to scale up this technology to accommodate another 3 billion people. Many believe an entirely new approach to indoor farming is required, employing cutting-edge technologies. One such proposal is for the vertical farm.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vertical farm이죠. 어떠세요? 만약에 우리 vertical farm을 갖다 위치키로 봤다면 좀 더 많은 읽는 양을 줄일 수 있었겠네요. 바로 여기 보이니까요. The concept is multi-story.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장소를 찾아야 돼요. Buildings in which food crops are grown in environmentally controlled conditions. 요런 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장소를 찾아야 돼. 장소. 여기 장소 아니잖아요. Situated in the heart of the urban centers. 여기죠. urban center, urban. 여러분들 urban하다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저 urban하다, urban. 번하다. 도시이죠. 도시 중심에 위치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커스터머와의 거리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거죠. 그럼 넣어보면 말이 딱딱 맞겠죠? 자, 넣어볼까요? Vertical farms would be located in urban centers. Vertical farm들이 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으므로 meaning that 이는 대디아를 의미하게 되죠. There will be less need. 필요가 적겠죠. To take them long distances to customers. 소비자에게 장거리로 농작물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문제의 난이도를 파악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실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면 밑줄에 대한 정답이 미리 예측이 되면 풀 수 있는 문제. 거기에다가 조금 더 좋은 경우에는 이렇게 vertical farm처럼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는 말들이 있을 땐 더더욱 좋은 문제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수업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